여기 다이버워치 원툴 아니었어?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블랑팡, 모델은 빌레레 퀀타이미 컴플리트 입니다. 블랑팡이라는 브랜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만나볼 기회는 적었습니다. 제가 이상적인 툴워치라고 생각하는 아쿠아렁은 꽤나 오래된 모델인데다 가격도 센 편이고 균형적인 사이즈, 그러니까 45mm가 아닌 40mm 사이즈의 PVT 패덤즈는 항상 한정판으로만 출시가 되면서 묻힌 프리미엄이 붙어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호딩키 밀스펙, 바라쿠다, 실물이 너무나 궁금한 모델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블랑팡의 다이버워치 사이즈 정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맞불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아이코닉 다이버워치라 생각하는데 블랑팡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이엔드 브랜드의 공홈의 스토리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만한 내용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여 블랑팡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추출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랑팡은 정말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1735년도에 만들어진 시계 브랜드니까 1755년인 바셔런 콘스탄틴보다도 더 오래된 워치메이커네요.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블랑팡이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커입니다. 대략 200년간 가족회사로 운영되다가 1932년도에 블랑팡 전 직원에게 매각되면서 레이빌이라는 브랜드로 변경됩니다. 간혹 보이는 빈티지 워치가 블랑팡이었군요. 1962년에 SSIH, 그러니까 현재 스와치 그룹에게 인수되었고 1982년 애호가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피게 가문과 시계 씬에서 가장 유명한 머머리 아저씨인 비버옹이 블랑팡의 판권을 스와치 그룹으로부터 고작 21,500 스위스 프랑으로 구입하는데 한화로 3,200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억 2,600만 원이에요. 내가 샀어야 하는데. 판권 얘기하니까 하나 궁금한 게 유니버셜 제네브, 제니 같은 브랜드는 지금 복각되어도 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판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피게 가문의 무브먼트 제작 기술과 비버옹의 환상적인 마케팅 능력으로 블랑팡의 브랜드 가치는 단숨에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고 1992년 피게 가문과 비버옹은 프레드릭 피게 무브먼트 사와 블랑팡을 1+1으로 스와치 그룹에게 다시 재판매합니다. 6천만 스위스 프랑, 당시 한화로 900억 정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천억 정도가 되네요. 1억짜리를 사서 2천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코인입니까? 비버옹이 블랑팡을 리메이크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하이엔드 포지션에서 있던 브랜드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꽤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브랜드였는데요. 이 당시 연간 22만 개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시계신의 파이가 커진 지금 현재 튜더가 대략 20만 개 정도, 블랑팡이 2만 개 정도 생산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블랑팡이 그 당시에 어떤 레인지의 워치메이커인지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블랑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은 최초의 다이버워치인 피프티 패덤즈겠 지만 블랑팡의 뿌리에 훨씬 더 가까운 모델은 빌레레입니다. 이 아이코닉의 역사까지 파고 들어가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계를 바로 보겠습니다. 시계의 첫인상은 살짝 못 믿어웠어요. 블랑팡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다이버워치 브랜드라는 선입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만져볼수록 얘네는 다이버워치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시계 자체를 잘 만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구독자님으로부터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람 생각이 거기서 거긴가 봐요. 개인적으로 심플리시티 같은 드레스워치 디자인을 선호하거든요. 깔끔한 느낌의 드레스워치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붙어있는 북적북적한 드레스워치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보면 볼수록 매력있어요. 날짜 트랙을 기준으로 바깥쪽에는 비교적 올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로마자 인덱스, 특이한 위치에 있는 월과 요일, 얼굴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이 서로 다른 무서운 얼굴의 보름달, 초침 끝단의 엠블럼, 이렇게 복잡한 것들의 조합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교묘하게 계산된 디자이너들의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시계 브랜드들의 오랜 역사가 주는 가스라이팅인지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괜찮게 느껴집니다. 짙은 남색의 썬네이 다이얼의 헤어라인은 되게 옅고 부드러운 편이라 어떻게 보면 레커 다이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남색과 황금의 조합은 잘 알려진 치트키죠. 빌레렐은 이 청색 다이얼보다 흰색 다이얼이 더 근본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실물도 궁금해지네요. 흰판은 에그쉘 다이얼인가요?
블랑팡이라는 브랜드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려서 블랑팡의 다른 모델들도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 40mm 사이즈, 10.9mm의 두께, 46mm의 러그 트러그, 22mm의 러그, 무게 102g. 드레스워치 치고 조금은 둔한 러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40mm에 22mm의 러그 비율은 드레스워치에서는 더욱 그렇고 툴워치에서도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비율인데요. 다이얼 내부가 꽉 차 있어서 그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다기능의 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와 귀엽고 짧은 러그 덕에 착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의 무게 때문인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케이스를 측면에서 보면 드레스워치의 섹시한 이미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귀여운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짱구의 볼따구 같기도 하고 예전에 집집마다 있었던 요강이 생각나기도 해요. 시계를 보고 있으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지닌 컴플리케이션에 크라운을 제외하고 어떠한 푸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크라운 하나로 모든 것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방식은 처음 만나보는데요. 정답은 케이스 뒷면에 있습니다. 4개의 러그에 4개의 푸셔가 숨겨져 있어서 각각의 푸셔는 월, 요일, 날짜, 문페이지, 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고금리 상황과 거친 인플레이션 속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게 되면서 경쟁은 빡세졌고 전반적으로 시계 브랜드들의 스탠스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스티지 브랜드들을 핸들링해보면 예전처럼 의도적인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곧 출시될 레전드 다이버 3구는 거의 완벽에 가깝죠. 그러면서 상위 브랜드들과의 단순한 퀄리티 영역에서의 갭 역시 점점 줄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지만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벽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두께를 잡은 무브먼트, 예술적 영역에 다다른 피니싱, 지구상에서 시계라는 사치품이 타임캡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브먼트는 6654, 72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를 가진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입니다. 보통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파워 리저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블랑팡은 실용성까지 챙겨주네요. 피니싱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하이엔드 브랜드의 무브먼트 피니싱을 가까이서 보아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피니싱을 가진 브랜드는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것은 거대한 로터를 가진 오토매틱 무브먼트다 보니까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자유로운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계적인 피니싱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터는 미쳤고요. 플레이트 위에 대뱃살 헤어라인과 깨끗한 베벨링,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작은 부품들의 피니싱 역시 하나하나 완벽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청금의 조합, 아름다운 다이얼 밸런스, 긴 파워 리저브, 깔끔한 무브먼트의 피니싱 다 좋죠. 그런데 11mm에 가까운 두께로 인한 통통한 케이스 쉐입과 100g이 넘어가는 무게는 이것이 많은 기능을 가진 컴플리케이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블랑팡이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을 고려해봤을 때 하이엔드 브랜드의 드레스워치, 제가 생각하는 드레스워치의 기준을 조금 넘어서요. 무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께는 10mm 안쪽으로 잡아주었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콘이기 되었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